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주가가 계속 꼬라박다가 다우존스부터 갑자기 주가가 뜨기 시작했죠. 그 왜 그런지 싶어서 조사를 좀 해보니까 이 뉴스 때문에 그래요. 이 뉴스. 지금 바이든 대통령님께서 공화당 의원들과 어떤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제 컨퍼런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대화들을 하고 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법인세율을 28%로 올리자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선 거죠. 그러면 한 15% 개념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밀당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지금, 글로벌 마켓 시장 자체가 28%로, 법인세 인상이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수정을 해서, 28%로 가면 조금 많은 수가 있고, 15%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15%로 할 게가 아니라 15%로 설정을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 이 말 한마디에 주가가 바로 반등치기 시작했어요. 이제 번역기 돌린 거고, 조금 대략 한 10분 전, 10분 전이에요. 10분 전.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이렇게만 말하면 영상이 너무 짧으니까, 제가 다른 것도 오랜만에 몇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이 자료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관련주가 지금 바닥이다 라는 자료예요. 이제 투자하실 분은 투자하셔도 될 것 같다, 그런 개념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헬스케어 있죠. 헬스케어 관련주 어떤 이런 패턴을 나타낸 겁니다. 패턴 보면은 지금 거의 이제 바닥이다 이렇게 나오죠. 헬스케어 관련주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중국 인구 성장률 이 고점이다, 그 관련 자료예요. 중국 인구 성장률 관련. 여기 보시면 피크는 아마 2024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 둘, 세 가지의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중에서 빠르면은 24년이 피크가 되고, 아무리 늦어도 31년까지는 피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인구 성장률이 꺾이지 않을까, 그 말이에요. 즉, 잠시만요. 이 말이 뭐냐면, 우선은 지금 중국이 급하게 산화 정책을 완화시켰잖아요. 그러면은 산화 정책을 완화시키기 전까지는 24년이 고점이었는데, 산화 정책을 완화시키니까 그 사이에 또 출산율이 급증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급증을 해도 인구는 31년에 고점을 찍고 꺾인다. 왜 이 자료가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노동자가 일을 한다. 노동자가 GDP를 다 끌어올린다. 왜? 저렴한 인력으로. 그 말이에요. 산하 정책을 완화시켰기 때문에 원래 24년 되면 중국 경제가 꼬라박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31년이 되어야 꼬라박는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국도 원래 같으면 24년이면 경제가 꼬라박아야 되는데, 중국이 산하 정책 완화를 했기 때문에 31년에 꼬라박을 확률값이 올라간다. 그럼 이 중간값은 대략 한 28년 되죠. 28년. 그러면 한국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28년까지는 버티고, 그리고 꼬라박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2028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인구 관련 조사는 그 부서에서 나온 자료가 뭐냐면, 우리나라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생기는 그 고점 찍는 시점이 2028년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이 2028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버틴다. 왜? 1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이 자료가 중첩이 되죠. 그 부분이고, 자, 이 자료 같은 경우는 뭐냐면, 글자 그대로 여기 보시면 1950년부터 2100년까지 세계 인구가 늘어나는 그 비율값, 여기 퍼센테이지, 인구수가 아니라 매년 세계 인구가 늘어나는 그 퍼센테이지 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 퍼센테이지 값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과거에는 뭐 1960년도부터 뭐 대략 이쯤 때는 매년 뭐 한 2% 정도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2021년 대략 이쯤이죠. 이쯤에는 인구가 세계 인구가 늘어나는 그 퍼센테이지가 한 0.9%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0.9%. 0.9%. 근데 중요한 건 그 인구가 늘어나는 퍼센테이지 값이 2100년 되면은 뭐라고? 0.1이다. 0.1. 즉 인구가 안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2100년 되면 당연히 2100년에는 제 방송을 듣고 있는 웬만한 사람은 다 죽고 없겠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있겠죠. 그럼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국가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겠죠. 자, 이 자료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인구 밀도가 어디가 가장 높냐? 왜 인구 밀도가 중요하냐면 인구 밀도가 압축적으로 높은 나라는 땅값이 비쌀 수밖에 없고 부동산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어떤 경제 성장까지 이루어지면은 집값은 폭등하는 그런 개념이겠죠. 여기 인도 같은 경우는 경제가 안 받쳐주니까 인구 밀도는 높지만 부동산 가격이 안 높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OECD 국가 중에 OECD 국가 대표적 선진 국가들은 OECD 국가면서 쉽게 말하면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 거기는 뭐다?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왜? 경제가 받쳐주니까. 그런 나라가 어디예요? 여기 보면 우리 한국 있죠. 한국 있고 여기 프랑스 말고 이쪽에 오스트리아입니까?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같기도 하고 이쪽도 있고요. 그렇게 유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랜만에 제가 방송을 하니까 좀 방송을 길게 할게요. 자, 이 자료 같은 경우는 95년부터 2020년까지 역대 VIX 수치를 이렇게 수치화해 놓은 자료입니다. 수치화해 놓은 자료. 그럼 지금은 VIX 수치가 이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점이 나타나는 시점이 변곡점이 되어서 어떻게 돼? VIX 수치가 순간적으로 올라가 버린다. 다 이게 변곡점이다. 어떻게 따지면 변곡점이 되어서 조만간에 순간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조만간에 한 일주일이나 2주 안에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어떤 그런 트리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갑자기 폭락한다. 갑자기. 보이시죠? 그 부분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자료 같은 경우는 글자 그대로 미국에 혼자 사는 사람, 나이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연도별로 이렇게 다르죠. 말 그대로 미국이 잘 살면 잘 살수록 혼자 사는 그 나이대가 올라가죠. 우리는 행복하려고 기술을 개발하고 외롭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돈을 벌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안 그렇다는 거예요.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오히려 인간은 더 외로워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후진국, 경제가 그렇게 고도 성장하지 않을 때 인간은 같이 뭉쳐서 의지하면서 살아간다. 이 부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잠시만요. 모르겠다. 이 자료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그냥 대충 할게요, 이거는. 지역별로 세계 인구가 성장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아무래도 아시아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한눈에 확 보이죠? 그리고 아프리카 인구도 확 늘어나고. 그러면, 글로벌 선진국들은 어떤 노예, 즉 근로자를 발생을 시켜야 되고 이 근로자가 굴뚝 연기 공장에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1차 소비재를 소비를 할 거고, 그러면 이 해당 지역이 쉽게 말하면 현대판 노예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이라는 거야.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 즉 미국과 유럽 강대 국가들은 어디를 주 타켓으로 먹잇감을 삼냐? 아시아라는 거예요. 아시아와 아프리카. 어떻게 해서든 이쪽에서 굴뚝 공장을 만들고 이 굴뚝 공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이 1차 소비재를 소비를 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의 노예가 되는 그런 개념으로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자료 같은 경우는 R&D 비용 투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과 중국이 R&D에 어떻게 빌리언이요? 빌리언? 얼마나 누가 투자 금액이 많냐 그거예요. 아무래도 투자 금액이 많으면 기술이 고도로 더 성장하겠죠.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가 대략 이쯤이고 향후 중국이 압도적으로 투자 금액이 많아진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즉 미국 경제는 R&D 부분에서 휘청거린다. 그러면 미국 현재 지금 바이든 대통령 정부에서는 이 자료를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니까. 잠시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중국이 R&D 비용을 느리면 느릴수록 미국은 대중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떤 관련 주가가 뜰까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나 이렇게 중국이 R&D 비용을 늘리면 늘릴수록 미국 같은 경우는 자국 우선주의를 더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오늘 나온 자료인데 오늘이 아니고 6월 1일 자료입니다. 6월 1일. 혹시나 안 보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립니다. 6월 1일 나온 자료인데 미국이 지금 자사주 매입을 확대하고 있답니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서 돈이 남아 돌아서 미국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확대하고 있다. 즉 주가가 오른다. 이 개념이에요. 주가가 오른다. 자사주 매입을 확대하고 있다. 주가가 오른다. 자,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방송 안 한 거를 한 번에 방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스킵하실 분은 스킵하시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글로벌 부채 순위 국가입니다. 부채가 누가 더 많냐? 부채가 여기 보면 룩셈버르크도 많네요. 그 다음에 차이나, 홍콩 뭐 이쪽도 많고 한국도 어느 정도 많고 생각외로 한국이 부채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준값은 여기 있죠. GDP 대비 부채 비율.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룩셈부르크가 가장 높은 것을 우선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제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한눈에 봐도 이 정규분포 중간에서 위로 올라가 있으면 아무래도 부채 비율이 높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즉 한국은 그렇게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높지는 않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자료는 뭐냐? 금 가격과 구리 가격의 어떤 상관관계를 나타낸 지표예요. 결국 뭐다? 똑같다. 금 가격과 구리는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인플레를 해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금에 투자할 거냐 구리에 투자할 거냐 수익률로 따지면 구리에 투자하는 것이 맞죠. 인플레의 시기니까. 우선은 이렇게만 제가 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동안 강의를 많이 못해서 죄송하고요. 저도 많이 바쁘기 때문에
항상 제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